한국은행이 왜 이래? 움직임이 이상하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저는 작은 단서만 나오면 제가 그 지표를 계속 추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지표는요. 2024년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액입니다. 이것만 보니까 뭐 한국은행이 뭐가 이상해. 30조 원 뭐 금융중개지원 대출 해준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은행이 이야기하기를요. 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지원중개대출 늘리겠다 이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늘리느냐? 여러분 이 지표를 잘 보시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한도액이 39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그중에 33조 4,933억 원을 금융지원중개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서 2024년에는요 줄였습니다. 39조 8천억 원을 30조대로 줄였고요.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21조대로 줄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바로 이 부분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중소기업에게 뿌려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발권형을 동원해서 돈 찍은 다음에 그 돈을 중소기업에게 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있는 게 지금 30조 원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1조 5천억 원은 무역금융 지원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신성장 일자리 지원 13조,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3천억 원, 지방 중소기업 지원 5조 9천억 원, 한도 유보분 9조 3천억 원, 총 30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정부의 재정과는 상관없는 돈입니다. 정부의 재정은 계속해서 말입니다. 많이 뿌리면 적자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은요. 정부의 재정과 상관없는 거고요. 한국은행이 발권력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니까 통화량이 충분히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문제는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할 정도로 지금 경제가 나쁜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상반기 올해 예산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한다? 이거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은행은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하면 통화량이 늘어나서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압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통화량이 3,894조 9천억 원.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돈을 뿌리니까 문제가 굉장히 생기거든요. 이게 2016년에 2,342조 6천억 원이 3,894조 9천억 원이 됐으니까 돈이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한 70% 이상이 가치가 떨어졌어요. 돈이 그만큼 많이 뿌려지기 때문에. 이거 한국은행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을 돕고자 아니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확대한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저는 결국 한국은행은요. 우리와 다른 지표를 볼 수도 있고요.
우리보다 지표를 더 빨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금리를 못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필요한 부분에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건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위험이 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은행의 고민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여기다가 대한민국은요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듯한데요. 그게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제 일할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결국은요. 한국은행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그만큼 말입니다. 움직인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어떤 식이든 경제개혁은 단행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든 그렇지 않든 윤석열 정부의 승부수는요. 결국 말입니다. 내년 4월 이후에 던져질 겁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오던 정책을 계속 답습해가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이후에 행동에 나설 거로 보이는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발권력을 동원을 할 때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자꾸 더 뿌리잖아요. 물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금리는요. 고금리 계속 갑니다. 결국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을 동원했을 때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시중에 돈을 많이 뿌린다는 것은 그만큼 고금리와 고물가가 오래 간다. 그러면 핀셋 지원을 하면서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하지만 결국 충격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이 말 자체가 지금 어딘가에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말입니다. 분명히 안 그래도 현장 경제가 좋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소비가 늘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 충격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움직임까지 보면 말입니다. 그만큼 생각보다가 지금 빠르게 움직인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는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우리 가까이 있구나.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늘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